1964년 대구의 한 한옥에서 불이 났습니다. 주변은 순식간에 매캐한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불길은 순식간에 번져 옆집으로 옮겨 붙었고 빨리 불길을 잡지 않으면 마을 전체가 위험해질 수도 있는 위기였습니다. 소방관들은 먼저 불을 끈 기와로 된 지붕에 올라앉아 호스를 잡고 건너편 불이 붙은 집에 물을 퍼붓고 있습니다. 불타고 깨져서 부서지기 직전에 기와 지붕에 무릎을 대고 진화에 나선 소방관은 자칫하면 미끄러질 듯 위험해 보입니다. 긴박한 상황에 빨리 불길을 잡기 위해 비장한 표정을 한 사진 속의 소방관은 바로 주한미군 소방관인 페이실라입니다. 한국 전통 기와집 지붕에서 불길을 잡고 있는 미국 소방관의 모습이 담긴 이 사진은 지난 12일 소방청에 이메일로 전달됐습니다. 지난 17일 소방청 발표에 따르면 미군 소방관이었던 페이실라의 딸 크리스티 셸라가 자신의 아버지가 대구에서 일할 당시 찍었던 사진 10장을 소방청에 보냈다고 전했는데요. 페이실라는 1964년 주한미군 소방관으로 대구에서 2년 동안 근무했습니다. 사진을 보내온 크리스티 셸라는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 모험을 좋아하는 정직한 분이었고 독서광이자 평생 학습을 게을리하지 않은 부지런한 분이었다고 회고했습니다. 제대군인 원호 사업으로 군제대 후 대학에 입학해 역사학을 전공하고 1971년에 학위를 받았다고도 말했습니다. 특히 페이실라는 대구에서 한국인 동료들과 현장에 출동해 화재를 진압했던 경험을 비롯해 2년 동안의 한국 생활을 늘 그리워했으며 한국 어린이들과의 즐거웠던 추억을 가족들에게 자주 들려줬다고 전했습니다. 크리스티 셸라는 아이스케키란 말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유난히 좋아했던 그는 미군 기지 주변에 살던 어린이들과의 즐거웠던 추억을 얘기하면서 아이스케키라는 단어를 재밌어하며 자주 언급했다고 하는데요. 딸을 비롯한 가족 모두가 한국어 중 유일하게 기억하고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페이실라는 미국 네브래스카주로 돌아간 뒤 허리가 아파 소방관을 그만뒀습니다. 이후 농무부 식품 영양국 등을 거치며 2000년까지 공무원으로 일했다고 합니다. 미국 워싱턴 DC에 사는 크리스티 셸라도 한국에서 일을 한 아버지를 따라 인연을 맺어 스마트시티 건설과 관련된 컨설턴트로 한국의 기관과도 일을 함께하는 경우가 있어 한국을 여러 번 방문했습니다. 올해 초 페이실라는 세상을 떠났지만 직전까지 한국에서 같이 일했던 동료들을 그리워했다고 합니다. 그에 따른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한국에서 소방관으로 일했던 당시의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이 사진을 SNS에 올려 아버지와 일했던 한국의 동료들을 찾기 위해 수소문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소방청과 연락이 닿게 되었는데요. 크리스티 셸라는 SNS에 아버지가 생전에 그토록 그리워하고 사랑했던 한국과 당시에 함께 근무했던 한국인 동료들을 만나볼 수 있기를 원했다며 수소문을 했었지만 찾을 수 없어 안타까워했다는 사연도 올렸는데요. 이에 소방청 관계자는 당시의 한국인 동료들이 80대 이상의 고령이 되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생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언론은 물론 미팔군 소방대의 협조를 얻어 사진 속의 사람들을 찾는 데 도움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크리스티 셸라가 보낸 10장의 사진 중엔 페이실라가 한국인 동료와 함께 소방훈련을 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광복 이후 미국의 소방 장비와 시스템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미군 정기는 일제강점기 일본식 시스템으로 운영되던 소방이 서양식 제도와 장비를 도입하는데 전환점이 됐고 한국 소방이 선진화된 소방 문물을 받아들이는 창구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사진들은 광복 후 우리 소방 역사의 변화를 보여주는 자료가 될 만큼 생생한 모습이 담겨 있었는데요. 6.25 전쟁 이후 주한미팔군은 각 지역 캠프마다 소방대를 설치하고 화재 발생 시 진압 업무를 맡아왔습니다. 이 미국 소방관 소식이 전해지자 국내 네티즌들은 가슴이 따뜻해진다. 진정한 영웅이다. 동료분들 꼭 나타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목숨까지 내놓고 한국을 위해 싸우고 애써준 분들을 기억해야 한다 등의 응원의 글을 올렸는데요. 누군가가 어려울 때 도와준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아는 대한민국은 목숨으로 우리를 도와준 수많은 참전용사와 호국영령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 초기 한국 정부는 전 세계의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에게 마스크 지원을 잊지 않고 챙겼습니다. 또한 올해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 유엔 참전용사를 국내로 초청해 감사하고 기념하는 행사를 기획했지만 코로나 확산으로 무기한 연기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위원회는 그 대안으로 유엔 참전용사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는 특별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현재 뉴욕타임스퀘어 정중앙 대형 전광판에는 태극기가 장엄하게 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현재를 준 당신을 기억할 것입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은 폐허가 된 한반도에서 시작해 6.25 전쟁 당시 참전용사가 2020년 발전된 한국을 바라보며 미소를 짓는 모습을 담고 감사 표현을 전하고 있습니다. 2020 Korea.
We remember you, who gave us our present. Thanks to UN veterans. 한국 전쟁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달려온 수많은 젊은이들에게도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당시 전쟁에는 메이저리그 선수까지 투입되었는데요. 제리 콜맨은 1949년에 데뷔해 메이저리그에서 9년 동안 뛰었던 선수입니다. 1949년 신인상 3위에 오르기도 했고 1950년에는 올스타에 선정되기도 했죠. 콜맨은 뉴욕 양키스의 이루수와 유격수로 뛰었지만 한국 전쟁이 터지자 해병대 파일럿으로 자원합니다. 미공군 수훈 십자훈장 2개, 공군 수훈장 13개를 받고 은퇴 후에는 방송국에서 일하기도 했던 콜맨은 2014년 세상을 떠나면서 한국을 향해 말했습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전 후회 안 해요. 전혀. 군복무로 인해 야구 선수로서의 커리어는 단축됐지만 제리 콜맨은 참전했던 것에 대해 전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바비 브라운은 뉴욕 양키스에서 뛰던 내야수입니다. 1946년에 데뷔해 정규 시즌 548경기에서 22개의 홈런을 치며 4번의 월드시리즈에서 우승에 큰 공헌을 한 선수입니다. 그러나 1952년 한국전쟁에 참전하기 위해 군에 입대하면서 브라운의 야구 커리어는 사실상 끝나게 됩니다. 브라운은 군의관으로 복무했는데요. 아직도 한국에 처음 도착한 날에 대한 기억이 생생하다고 합니다. 브라운이 인천으로 한국에 들어온 날 그의 월드시리즈 1차전이 시작됐기 때문인데요. 브라운은 자신은 전혀 특별한 일을 한 것이 아니며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 강조합니다. 전 그들이 제가 필요했던 시기에 거기 있었던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이 두 명의 메이저리그 선수들뿐 아니라 수많은 운동선수들도 한국전쟁에 젊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특별히 후대의 길이 남을 업적을 달성한 선수도 아니기에 기억하는 사람들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 선수들은 어쩌면 그 어떤 대단한 선수보다도 더 위대한 업적을 남긴 선수입니다. 해당 영상은 지난 11일부터 한 달 동안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에 있는 전광판 3개와 영국 런던 카나리 워프, 켄싱턴 하이스트릿, 태국 방콕의 메가엑스 등 8개 전광판에서 상영됩니다. 또한 아리랑 TV를 통해 22개 참전국을 포함한 전 세계 103개국에 제공되며 BBC, CNN 등 주요 방송사에서도 방영되고 있는데요.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6.25 전쟁 당시 참전 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절대 잊지 않고 감사함을 갖고 산다는 메시지를 전 세계인들에게 널리 알리겠다는 취지를 담았다고 합니다. 당시 참전에 한국을 함께 지켜주었던 젊은이들에게 자유는 피로 지킬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지금의 우리 자유는 수많은 목숨이 지켜낸 자유입니다. 이 땅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피를 흘린 모든 분과 영상을 기획한 분들에게 감사를 보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바쁘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단골이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